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의 골든아이 투자법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골든아이 투자법에서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1강에서 시장 분석, 대형주 매매법, 3강에서 이제 매수 매도법,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를 했고, 4강에서는 기술적 분석 쪽에서 이제 세력과 추세를 활용한 골든아이 종가 매매법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력과 추세를 활용한 골든아이 종가 매매에서 세력의 개념이 뭐냐? 이게 세력을 우리 증권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 조금 나쁜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부동산 하면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부동산 투기 하듯이, 그 다음에 주식 쪽에서 작전 세력, 이러다 보니까 세력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좀 나쁘게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세력은 어떤 거냐 하면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도하는 매수, 매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세란 무엇인가. 뭐 앞 시간에도 제가 추세에 대한 개념들은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설명을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활용한 종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골든아이 검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개념은 특정 종목의 가격과 거래량에 실질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뭐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시가총액 1등, 2등 종목을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 내지는 기관 투자자, 이렇게 이제 한정이 돼 있죠. 개인들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개인들은 떨어지면 받아내거나 올라가면 파는 것밖에 없는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개인을 세력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력은 이제 자금력, 정보력, 그리고 어떤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실행력,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뭐 개인 혹은 집단, 이렇게 했는데, 개인이 포함되는 쪽은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큰손 투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큰손 투자자. 기관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전체 주식시장 2,700여 개 되는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세력을 앞에 말씀드린 자금과 정보, 실행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어떤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찌 보면은 조금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묻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묻어서.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현대건설입니다. 계속 이제 현대건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에요. 물론 이제 조선방산, 원전 이런 쪽도 있지만, 사실 현대건설은 뭐 조선방산 나오기 전부터 조금씩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현대건설이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주택 재정비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 물론 이제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원전 설비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붙었지만, 요 종목이 출발하기 전에 뭐 원전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원전에 대한 내용들은 뭐 두산 인프라, 두산 에너빌리티랑 이런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지. 여기에서는 갑자기 현대 엔지니어링 빅베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 이 부분이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원전에 대한 내용들부터 주택 재정비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종목이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런 희망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매집을 한다. 매집이라는 거는 누르면서, 주가를 누르면서 못 올라오게, 상승하지 못하게 누르면서 조금씩 표안나게 매수하는 구간을 매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야,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하는 게 딱 맞죠? 보시면 딱 이렇게 맞죠? 언제 틀지 모른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매수하고 여기에서 올렸던 사람들이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세력은 누굽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죠. 기관하고 외국인들.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툭 치면서 매수를 하면서 수급들을 집중을 하면서 이제 위쪽으로 화력을 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구간에서 이제 추종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세력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흐름들이 없어요. 흐름들이 없다가 세력들이 유입되고 난 이후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고 난 이후부터는 주가가 상당히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보통 이제 요 종목들 주가의 일생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매집, 그 다음에 주가 부양, 개인 유입, 그 다음에 한 번 더 뒤로 가서 보면 시세 분출, 시세 분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세력을 쉽게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했지만, 이게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제 이 공부를 우리가 하냐 하면은 들어가는 진입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은 저평가 구간이고 전체적으로 시세가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고. 알 수 있다고 혹자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 내가 매수하는 걸 누가 남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표안나게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매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매집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상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나와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매집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관심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력들도 표시를 그러니까 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주가를 부양하는 구간이에요. 주가를 부양해 요렇게 돼 있다가 요거를 띄우는 구간에서는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수반이 되냐 하면은 거래량하고 양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하고 양봉이 나오는 구간, 차트가 차트를 상승 전환시키는 이 구간을 이제 주가 부양기라고 하는데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기가 끝나고 나면은 뉴스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호재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요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세력도 매수 가담할 수 있죠. 반면에 개인들도 붙으면서 거래량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구간. 주가를 부양하면서 계속해서 합니다. 하다가 이제 뉴스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폭발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이런 일생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이제 주시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세력도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 요 주가 부양기간 차트 상승기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 거래량하고 장대양봉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은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 그 다음에 매집 구간이나 이런 쪽에서는 도지가 나오고 대체적으로 이제 장대봉이나 이런 쪽이 나오는 거는 주가가 부양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장대봉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래량도 주가 부양계는 증가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들 그 구간에서 이제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매집하고 주가 부양기. 요즘 이제 현대건설을 보면 원전 정비 사업에 대한 원전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들, 분양가 그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상향을 시켜주면서 분양가 인하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나오게 돼요. 이 구간은 어떤 내용들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구간은 이제 시세가 분산되기 직전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세가 분산되고 매집이 되고 주가 부양기에 올라오면서 상승하고 지금은 이제 분산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 되겠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여기 부양기다. 그러니까 매집 구간이 아닙니다. 매집 구간이 아니고 주가가 부양돼서 올라가는 구간,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앞에도 이제 제가 수전택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장대 양봉에 대해서 양봉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장대 양봉만 나오면 매수를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장대 양봉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치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저점권에서 형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물려도 괜찮습니다. 저점권에서 나오면 금방 돌아서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단기 세력들이 유입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단타 세력이 나왔든 단타 개인 세력이 들어왔든 간에 큰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도 첫 양봉이나 저점에서 나오는 양봉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장대 양봉이 고점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점에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주가가 이미 여기 저점에서부터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떤 재료가 있어서 세력하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혼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력이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 팔겠습니까? 주가의 재료 악재나 내용들이 나왔을 때 팔 수 있나요? 절대 못 팝니다. 개인 투자자들처럼 물량을 보유 물량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주포 세력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종목을 움직이는 정보력, 실행력, 자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돈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큰 돈들의 움직임, 매도는 어떻게 나오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즉 나쁠 때 매도하지 않고 좋을 때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뉴스나 이런 내용들이 호재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더 자금을 투입을 하지만 세력들 같은 경우는 그때가 빠져나올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봉이 고점에서 생기면은 어떤 재료가 있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권 양봉은 상당히 좀 주의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이라는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가는 것이고, 또 물론 뭐 파는 사람이 있어서 매도하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포 세력이라 하면 외국인 아니면은 기관의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됩니다.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전체를 5월 28일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개인의 순매도 종목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을 거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매도 종목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삼성 SDI, 카카오, 실리콘2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5월 28일 당일만 가지고 봤을 때는 개인들이 삼성전자 매도하고 하이닉스 매도하고 레버리지 매도하고 삼성 SDI, 카카오를 매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개인이 매도한 쪽의 종목들을 추세를 확인하고 흐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주가가 떨어져 있다가 개인이 매도를 하니까 3일 연속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거꾸로 개인들의 매도와는 반대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요런 카카오는 지금 보면 저점권에서 개인의 매도가 나왔던 종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눌림이 나오면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양봉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점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증가되고 있고, 물론 이제 3일 연속 양봉 나오고 난 이후에는 약간의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연속 양봉을 우리가 이제 척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눌림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매수 포인트가 맞다라는 것이고, 저점권에서 수급을 보면서 개인의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끌고 가는 어떤 세력들 이런 쪽에 유입이 있었구나라고 보시고 매수 전환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애매한 구간에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기술적 지표 중에서 가장 광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지표는 캔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캔들의 합을 표시하는 게 이동평균선이 있고, 물론 이동평균선도 추세가 있고 추이가 있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개념이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추세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그냥 올라갔다가 바로 꺾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걸 추세라고 합니다. 이게 상승하는 계속 상승을 하면 상승 추세, 하락을 하면은 이제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보시면은 측정점의 기간이 길면 신뢰도가 높고 짧으면은 변동성이 높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요 A 구간하고 B 구간하고 C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이렇게 해서 측정점 여기하고 여기가 있습니다. 요게 길면은 신뢰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하고 B하고 추세가 이렇게 작다라고 하면 이거는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B 그 다음에 나오면 여기에서 C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A, B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확률적으로 조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가 전환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는 앞에도 제가 하락 추세 돌파 패턴이라든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을 때 항상 이 돌파하고 나서 이 눌림목을 보시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추세가 상승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단기로 조정이 나올 때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약간 이제 그 리스크에 여러분들이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눌림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많이 형성이 됐다가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추세선 상단에 있는 위치에서 공략을 하라,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돼요. 에너지가 들어야 돼요. 자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을 돌리지를 못한다라는 내용이고, 눌림목을 공략하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는 고점과
여기가 고점이 되겠죠. 고점이 되겠죠. 여기가 저점이 될 것입니다.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물론 이제 낙폭과대 매수를 해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매도를 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방법에서 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을 때는 종목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2,700개 중에서 굳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접근할 이유가 없어요.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하락 추세가 첫 번째 A 구간에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반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반전이 안 나오면 횡보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횡보를 하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 횡보를 하고 떨어지고 하락 추세 나왔고 횡보를 했으니까 횡보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한번 들어가 봐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들어가셔야 되자면은 이 하락 추세를 젓고 상승 쪽으로 터닝을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캔들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적어도 지난 거래보다 2배, 3배 이상 거래량이 나오고 여기 하락 추세 있죠? 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요 나와주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라는 거는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수세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 혹은 보유, 보유 전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확률적으로 여기가 이 구간이 높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보셔야 됩니까? 캔들, 이동평균선 뭐 다 줘요. 근데 그것보다도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추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개념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어떤 성질,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복원력이 뛰어난 구간이 상승 추세 때일 때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승 추세를 그대로 쭉 보여주다가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탈을 하려고 하면은 그동안 했던 어떤 성질 이런 내용들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크게 형성이 됩니다. 평상시보다 거래량이 2배, 3배씩 형성이 되면서 크게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이제 전환되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추세가 전환됐을 때는 만약에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도 대응을 하시든지요. 매도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대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추세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추세는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속성 그 다음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기억하시고요. 그 속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분명히 액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호텔신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앞에 자 호텔신라가 하락 추세를 보였을 때 계속해서 음봉이 많이 나왔죠. 앞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음봉이 계속 나왔고 그 다음 횡보가 나왔습니다. 횡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앞에 제가 말했는데 횡보가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상승 횡보에 대한 어떤 박스권 그걸 돌파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 여러분들 2025년도 1월 달에요. 1월부터 해서 지금 여기가 4월 달입니다. 예, 4월 달이고 이제 5월 달 이렇게 가는데 자,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해서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네. 조금은 나올 수 있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린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수반된다고 했죠. 장대 양봉 대량 거래. 근데 여기에서 하락 추세 돌파하는 시점에서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 상승 쪽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거 조금 다르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박스를 보이다가 여기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되면서 위쪽으로 박스를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면 이때는 이제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추세를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 활용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도 있고 추세 채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점과 저점을 쭉 이어보고 고점과 고점을 쭉 이어봤을 때 쉽게 말해서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추세의 선을 활용해서도 추세 채널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채널 안에서 고점과 저점 박스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A, B, C 매수 떨어지면 매수 위에 올라가면은 매도 떨어지면은 매수 자 다시 보고 나면 매수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매수 매도 전략을 구사를 해볼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저점에서 나왔을 때 하고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만약 지표값들이 고점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 눌림이라고 매수하는 거는 약간의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활용한 종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추세선을 활용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이동평균선도 추세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종목이나 추세를 돌파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평선에서는 뭐 120선 돌파한 종목이라든지 예를 들어 120선이 있을 때 이렇게 장대 항목이 나왔다라든지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추세를 돌파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매매에 활용하시면은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거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특기만 골라가지고 하시면은 아마 저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장대 양봉을 보실 때 이 장대 양봉의 앞에 계속해서 지금 제가 반복되는 얘기예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추세. 이게 이동평균선이 평균값이 예를 들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양봉이 하나 하단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추세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적어도 여기에서 떨어지다가 횡보 이상을 이렇게 되는 시점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의 증가와 거래량의 감소의 수준, 거래량이 감소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주가의 지지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조정의 수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추세를 돌파한 종목, 돌파하는 시점을 잡아내는 것은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강의 목표로 하질 않습니다.
추세를 돌파하고 난 뒤에 눌림목을 여러분들이 노리는 것이 훨씬 더 아마 종목 발굴을 하는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에서 보시면은 장대 양봉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 X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장대 양봉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뭐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저게 이제 위치가 잘못됐다라고 X를 이렇게 해놔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놓냐면은 여기에 이미 첫 양봉이 여기에서 나왔고 두 번째 양봉이 나왔고 음봉에서 나왔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온 위치에서 고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제 검색식 조건을 활용해서 보시면 첫 양봉 이러면은 여기 음봉 나와서 이게 첫 양봉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팁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게 첫 양봉이 될 수 있는데 저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동평균선도 여기에서 이제 완급 조절이 나왔지만 요 구간에서 보시면은 캔들이 도지형으로 이렇게 나왔죠. 거래량도 별로 하단에 보시면은 거래량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양봉의 모습이 첫 번째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의 어떤 위치에서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눌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할 태세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예, 공략할 태세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지표값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같이 다 보셔야 돼요. 앞에 제가 변동성 지표나 추세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점권에서 돌아서서 나오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고점권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 바쁘다 이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고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보면 앞에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의 추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다가 여기에 주가가 도지가 나오니까 이동평균선이 횡보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나 판다 팔고 있다라고 하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 안 팔아요. 예, 나 안 팝니다. 예, 이런 구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양봉의 위치,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모습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적어도 2개 정도는 만족을 했구나.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를 잘못 잡아가지고 떨어지더라도 금방 또 복원력이 생길 수가 있구나. 요거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추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넘어오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캔들을 봤죠. 캔들을 봤고 캔들의 위치가 어디냐, 저점이냐 고점이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동평균선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횡보 이상을 보이고 있느냐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보는 겁니다. 큰 흐름들을. 요게 지금 랩지노믹스인데 요 A 구간에서 보면 A 구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B 구간에서 보시면은 고점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C 구간에서 보시면은 또 고점에 저항을 받죠.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를 떨어지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추세를 돌파하려고 하면 막대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이 랩지노믹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그냥 폭증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10배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0배, 20배 정도 터진 것 같습니다. 10배, 20배 터지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10배, 20배 터지면은 거기에 이제 단기 매수세들라든지 주가의 회전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 그 회전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면 그 회전이 높고 단기 매수세들이 들어왔고 여기에서 매수한 세력들조차도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시세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판단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즉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내용들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정 수준을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 눌림이 나오면은 해야 될까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하락, 그러니까 캔들에서 양봉이 나왔고 이동평균선이 횡보 이상으로 나왔고 추세를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여러분들이 눌림의 정도라든지 내지는 이제 어느 정도 가야 될 것인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평균가라든지 중심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죠. 그러면 평균가는 고점가, 중심가는 고점가 저점을 봤을 때 중간의 영역에 있는 내용들이고, 평균가는 그날 매수했던 주체 세력들의 평균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균가를 이탈하지 않는 수준 정도에서 눌림이 나오면은 적절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캔들 이동평균선 추세까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의 증감 수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사실상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에서 나와서 거래량이 이렇게 해서 가다가 좀 증가되고 좀 증가되고 좀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양봉이 나왔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추세의 연속성이 있다, 시세의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갑자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다 빡 이렇게 터졌습니다. 이렇게 터졌다라는 거는 단기로 빨리 어떻게 하고 뭐 나는 가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눌림을 정말 정밀하게 분석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검색식을 가지고 종목 구성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하냐면은 지나치게 거래량이 한 7배 이상 뭐 10배, 20배 이렇게 형성이 되면 가매수 구간이나 이런 내용들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걸러내버립니다. 걸러내버리고 거래량 한 2배에서 한 5배 정도 요렇게 이제 종목들을 많이 뽑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정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어떤 시점에서 들어가야 될 것인지라고 보면은요, 요게 지금 30분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트레이딩하고 매매를 하고 들어가는 거는 분봉의 과열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봉의 과열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든지 간에 뭐 30분봉을 보실 수도 있고요. 30분봉을 보실 수도 있고 뭐 120분봉을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수요가 나오고 나서 완급 조절을 하고 완급 조절 지표값들이 저점에 있을 때 매수를 하시면은 크게 손해가 없다. 그리고 앞에 이제 여기에서 양봉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가 매매나 이런 쪽을 할 때 여기에서 양봉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가장 종가 매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조금 그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이렇게 보는 쪽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런 게 있습니다. 다 양봉이니까 상당히 센 거예요. 상당히 센 건데 선호하는 거는 이걸 선호합니다. 왜 요걸 요 세 번째 걸 선호하냐 하면은, 여기에 고점에서 매수했던 세력들, 이 고점에서 매수했던 세력들은 단기 매수를 이익을 취득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종가 매매라는 건 아까 이제 30분봉에도 보셨다시피 이런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여기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여기 꼬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윗꼬리 부분. 그러니까 윗꼬리가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도 적정하게 윗꼬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분봉에서 나왔고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평균가 밑으로 아까 제가 평균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평균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평균가를 계산해서 그 가격대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평균가 중심가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거기에서 매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과다하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바로 치고 올라가는 여건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눌렸죠. 두 번째. 물론 약간 보면은 저점이 중심 가격, 중심이 아니라 중간 가격입니다. 중간 가격을 약간 하향을 했다가 종가는 중간 가격 윗단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양봉 이후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 눌림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눌림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눌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눌림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조정하고 하락하고의 모습은 뭐냐면 하락은 그냥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조정은 상승 구간에서 일시적인 하락이다. 눌림도 조정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승 과정에서 일시적인 하락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슈퍼나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물량을 다 팔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생기고 거래량이 감소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면 자, 거래량이 절반 이상은 줄여야 됩니다. 절반 이내 유지해야 돼요. 그 기준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것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장 좋은 게 여기에서 음봉보다 양봉이 좋아요. 사실은 양봉이라는 거는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낮게 출발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양봉과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첫 번째 이제 여기 기준봉이 되겠습니다. 기준봉의 거래량보다 작게 나왔죠. 작게 나오면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주가가 상당히 또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그 캔들 양봉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한 내용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적절하게 나왔고, 그리고 나한테 이제 거래량을 보니까 대량 거래 터지고 그 다음날 거래량의 감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데 이거까지도 봤는데 그 다음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지표값을 보시면 돼요. 지표값들이 위쪽에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과열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초심자들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위치와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강조를 여러분들 드렸지만 첫 양봉은 적어도 물려도 매수를 해도 곧장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대 양봉 거래량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생겼어요. 대량 거래가 생겼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앞에 말씀드린 일정 부분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대량 거래가 나왔죠. 이때는 그 다음부터는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테마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앞선 거래량에서 거래가 터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실전 투자에 있어서는 매매를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서 보겠습니다. 골드나이 금색은 역시 이제 5월 30일 날 나왔던 종목군입니다. 나중 D 시간에 이제 금색식 작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시청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선 시간에서 제가 소닉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LK 삼양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5월 30일 날 나왔던 종목이고요. 30일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흐름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을 보시면 한번 되겠습니다. 자, LK 삼양의 위치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쉽습니다. 매매 포인트도 그렇고 엄청나게 쉽고요. 주가가 하방을 보이고 여기에서 데드가 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음봉 나왔고 이때는 관심을 죽어도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진짜 이 구간에서는 관심 가시면 안 돼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고 계속해서 그냥 계속 빠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다가 일정 수준 여기에서 딱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자체가 20일 이동평균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20일 이동평균선 추세 계산, 추이 계산 하실 때 여기에서 뒤로 돌아가서 20일. 자, 뒤로 돌아가서 20개 계산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씩 당겨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당겨오는 게 앞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준 정도 되면은, 자, 요 정도 위치에 왔을 때는 여기 20개 계산하면은 이미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돼 있는 시점이에요. 이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평균선 추이에 대한 내용들 할 때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 여기에서 이제 빠질래 올라갈래, 빠질래 올라갈래, 빠질래 올라갈래 하니까 여기에서 나 올라갈래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고, 사실은 이제 여기가 포인트가 제일 좋은 거죠. 여기가 제일 좋은 겁니다. 첫 번째 양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까지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제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시 2차 상승이 나오는지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대량 거래 터지고 양봉이 나온 이후에 추세가 박스를 돌파하고 위쪽으로 나온 이후에 조정받았을 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내용.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박스를 돌파했을 때 양봉이 나왔으니까 다음 이제 1차 상승 때 여기에 1차 상승이라고 하면 1차 상승 때는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가 2차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상승이 나올 때는 시세의 변동성이 상당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뒷구간 이후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손이 빠른 분들, 이런 분들, 단기 매매에 좀 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는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올 때 그 다음에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분들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세하고 그다음 추세를 활용한 종가 매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종가 매매라든지 그다음에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거는 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군들, 저는 항상 회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장이 끝나고 나서 상한가 간 종목이나 적어도 상승률이 종가 기준에서 7% 이상, 7% 이상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왜 그 종목이 그렇게 나왔는지 항상 보시라고 합니다. 파악을 하시라고 합니다. 설령 내가 뭐 SK 하이닉스를 매매하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시장을 읽어내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그겁니다. 상승 종목에 대한 원인, 이유를 찾으면은 그날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분들,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교육 강의 시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대입해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아마 계속해서 일치월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강, 4강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쫓기는 부분들도 많습니다만, 또 다음 강의 시간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강의는 오늘 이걸로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검색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